자, 이제 어법특강 제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강까지 오는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겨를도 없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요. 정말 적은 분량으로 여유 있게 천천히 설명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강조하고 반복해 드리면서 중요한 걸 정말 다 골라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숨가쁘게 왔습니다. 긴 시간에 이제 내용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현재 우리가 4대 어문 규정이라고 말하는 가장 어렵고 항목이 많은 게 그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이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1강부터 최대 5강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띄어쓰기도 있었고요. 문장 부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6항, 7항에 이제 4대 어문 규정 중 두 번째 표준어 규정이 있어서 각각 표준어 사전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1강씩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정말 한 강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무리예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압축하고 농축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은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 이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로마자 표기법까지 해서 전체 4대 어문 규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규정된 사례로는 한 309개, 약 300개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당연히 명시되지 않은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 표기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서구 문물,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북한 말은 참고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러시아식의 용어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식 표현, 물론 이제 어원에 따라 프랑스, 독일어 이런 이제 어원에 따라서 굳어진 외래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식 표현이 좀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외국어를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는 외국 말이고요. 외래어는 사전에 등재된 우리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한자어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요. 순우리말, 고유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한 30% 있고요. 그리고 그 양이 늘어난 외래어입니다. 택시, 버스,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말들. 그래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래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표기법을 위해서는 외국어도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규정해 놓기도 해요. 규범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O와 X를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봤는데. 특히 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어디에 지금 분명히 보았던 글자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거리의 간판 대부분 어휘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참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나비, N-A-V-I, 영어의 스펠링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비게이션의 내비는 I의 내비여야 하겠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이 영어의 발음도 표기도 잘 생각하면서 외워야 할 뿐더러, 자, 이제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출제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답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확실한 암기가 되어야 하고요. 규정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정답률이 낮은 거 역시 흔히 잘못 쓰는 외래어 표기라는 거.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액세서리, 우리 앞에서 했었죠. 목, 걸, 이가 맞는 액세서리. 물론 귀, 걸, 이와 귀, 고리는 둘 다 맞는 액세서리였고요. 커닝, 대부분 우리는 컨닝이라고 과도한 니은 첨가. 컨닝이라든지 러닝머신, 러닝맨, 러닝셔츠 다 틀려요. 러닝이죠. 러닝, 커닝, 러닝. 마사지, 받침 안 들어가야 돼요. 마사지 이런 거 아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커닝. 난센스도 보통 우리가 넌센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연극에도 넌센스라는 연극도 있습니다만 난센스. 뒤에 나오지만 비슷한 예 할리우드 같은 거 있어요. 악센트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와 관련해서 좀 통일돼서 외우면 좋은데요. 어쨌든 난센스. 그렇죠? 스카우트도 스카웃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카펫 이것도 두 글자여야 되지 카페트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받침으로 적는 카펫, 시옷 받침으로 적는 거 제가 한번 묶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맞는 거라면 액세서리, 컨닝, 넌센스, 스카웃, 카페트 이런 거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어디에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으며
또 심지어는 외래어 표기법도 국립국어원이 앞에 우리 표준 발음이나 표준어처럼 추가로 표제어로도 등재하고 바꿔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A였는데 이제는 B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추가해주는 거죠. 역시 언중의 언어 생활을 고려해서 말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서 추가된 것까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 중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 기억하시죠? 훈민정음 28글자 중 4글자. 예를 들어 여린 히읗 아니면은 반치음, 옛니응, 아래야 이렇게 4글자가 사라져서 현재 24글자. 그 중에는 자음이 10글자, 자음이 14글자, 모음이 10글자. 앞에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40개 음운이라고 있잖아요.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의 발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래어로 적을 때는 국어의 기존, 현재 사용하는 자모만을 써야지 막 특수한 형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하트로 적고 마치 무슨 뭐 이모티콘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영어에 이런 긴 S 발음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표기로 적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발음 기호에 맞게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 원칙적으로. 이게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소리가 나면 그대로 적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발음을 전제로 해요. 왜 그렇게 적어요? 발음이 그렇게 나니까. 근데 발음은 어떻게 알죠? 발음 기호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그렇게 난다고 약속하고 표기해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어로 발음하면 어로 적고요. 오로 발음하면 오로 적습니다. F는 피읍인데요. F는 피읍으로 발음하니까 피읍으로 적어야 돼요. 히읗이 아니라. 자, 이게 1음운은 1기호로 적고. 외래어의 받침은 7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쓴다. 이것은 바로 앞에 표준 발음법에 나왔던 음절의 끝소리 7개와 달라요. 즉 표준 발음에는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발음했죠. 우리 옷을 입다 할 때 옷 같은 경우가 시옷으로 표기하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난다고 했죠.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디귿 받침이 없어요. 디귿 받침이 없고요. 시옷으로 적어요. 아까 우리 카펫 했죠. 슈퍼마켓 시옷으로 적겠죠. 예전에는 디귿, 티읕 막 이렇게 마음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래어 표기를 규정하고 로마자 표기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마음대로 막 썼어요. 디스켓, 막 디귿, 티읕 마음대로 썼어요. 지금은 무조건 시옷 받침으로만 적고 이응 뒤에 있는 지읒, 치읒, 키읔, 티읕, 피읒, 히읗 같은 것은 받침으로 적지 않아요. 그렇죠? 자, 파열음 표기. 우리 국어에서 파열음이라는 것은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보통 우리 수영할 때 음파 할 때 숨을 참았다가 결국은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뜨, 이런 거 있죠. 이런 소리가 우리가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파열음 소리는 되인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또 99%라는 거고요. 되인 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예사 소리를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 뭐 거센 소리를 쓰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 파리를 빠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인 소리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또 이상하게 되인 소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또 일부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빵 같은 거는 되인 소리 쓰잖아요. 원래는 팡, 샤니 팡 하듯이 팡에서 온 거지만 빵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또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써왔던 관용,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예를 들어 레이디오인데 그냥 우리는 라디오라고 그냥 굳어진 거예요. 외래어 발음, 영어 발음으로는 버네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실제 막 발음 듣고 따라하면은 우리가 괴리감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버네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바나나라고 약속하는 거죠. 관용적으로. 자, 이렇게 5항까지가 가장 큰 기본 원칙인데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 외래어 1음운은 1기호로 표기한다라고 아까 했을 때 오로 발음이 난다는 것은 원래 외래어 발음이에요. 어로 발음이 나는 것은 원래 외래어의 발음이 그럴 때 우리 국어의 외래어 표기법도 그대로 발음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 발음 나는 것 중 우리 학생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콤플렉스. 쌤 컴플렉스 아닌가요? 열등감 같은 거 아닙니다. 원래 오 발음이에요.
콤플렉스여야 됩니다. 또는 콘텐츠를 컨텐츠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용, 콘텐츠, 그렇죠? 콘셉트, 놀랍게 컨셉이라고 많이 하죠. 컨셉, 주제가 뭐야? 컨셉이 뭐야? 콘셉트, 프트크 계열의 의까지 적는 콘셉트. 레미콘, 콘서트, 콘택트. 당연히 눈을 보고서 우리가 눈 맞춤하는 것이 아이 콘택트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해요? 컨택이라고 하죠. 컨택. 절대 안 됩니다. 아이 콘택트. 그렇죠? 콘퍼런스라는 것도 과거 기출 문제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규모 회의 같은 걸 뜻해. 공무원들은 콘퍼런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컨퍼런스라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발음이 나니까 오로 적어라. 오 발음이 나는 것은 약속된 거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외워라. 결국 이거고요. 반면에 발음 기호상 어로 나니까 컴퓨터.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지만 컴퓨터, 한때는 우리가 막 컴퓨터라고 많이 써. 컴퓨터. 이게 1991년 이후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이제 상용화, PC라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컴퓨터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고요. 솔루션. 와, 진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솔루션이라고 하죠. 솔루션. 막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솔루션. 어로 발음이 나야 합니다. 리모컨, 컨트롤, 컨디션, 에어컨, 컨테이너도 중요하죠. 컨테이너라고 많이 하던데요. 컨테이너. 또 스펀지도 예전에는 그 무슨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폰지밥. 그것은 애니메이션일 뿐이지 실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펀지. 어로 발음합니다. 자, 참고로 F는 무조건 피읍이어야 돼요. 또 역시 우리 5천만이 가장 많이 틀리는 외래요. 아까 우리 5천만이 가장 많이 틀리는 표준 발음 뭐라고 했었죠?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파이팅. 대부분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F입니다. F는 100% 피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팅.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파이터죠. 화이터 아니잖아요. 파이팅. 패밀리. 아까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했어요. 달기 할 때 말이죠. 프라이팬이죠. 판타지죠. 팡파르입니다. 빵빠레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팡파르입니다. 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 정말 이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하고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KBS 한국능력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 보낼 때 띄어쓰기 신경 써야 한다고 했었죠. 조사, 의존명사, 어미, 한 단어 여부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외래어 표기, 특히 파이팅 신경 써야 돼요. 힘낼게요. KBS 한국능력시험 열심히 공부할게요. 화이팅. 그럼 틀리겠죠. 파이팅. 자, 7개 받침 했을 때 특히 시옷으로 끝나는 받침 단어들 한번 묶어봤어요. 시옷으로 끝나는 받침이에요. 자, 로봇, 로켓, 도넛, 타깃, 슈퍼마켓, 초콜릿, 카펫, 재킷, 보닛, 비스킷, 바스켓, 팸플릿. 자,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슈퍼마켓도 예전에는 슈퍼마켓도 막 디귿으로 쓰기도 하고 이걸 티읕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지금 어디 지방에 시골에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저 슈퍼마켓이라고 디귿 티읕으로 쓴 데도 있더라고요. 간판. 놀랍게도 우리 GS 있잖아요. GS도 슈퍼마켓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GS 슈퍼라고 많이 써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슈퍼맨이에요. 슈퍼마켓입니다. 줄여서 슈퍼라고 해도 돼요. 받침은 시옷이라고 했어요. 디귿 티읕 안 되고요. 예전에 우리는 초콜릿이라고 안 했잖아요. 외래어 표기법이 없을 때는 쪼꼴렛이라고 했죠. 가나 쪼꼴렛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는 초콜릿, 릿도 봐야죠. 이 모음도. 심지어는 팸플릿 이런 것도 봐야 돼요. 팜플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스킷은 과자고요. 바스켓은 바구니, 농구, 바스켓볼이잖아요. 보닛인데 본넷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재킷인데 자켓이라고 해도 안 돼요. 시옷과 함께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도너츠 아니에요. 타겟 아니에요. 목표물은 타깃. 로봇, 로켓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시옷으로 끝나는 걸 한 번에 좀 묶어주세요. 케이크도 키읔 받침 안 되죠. 키읔 받침에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7개.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만 쓴다고 했어요. 케이크입니다. 생일 케이크 절대 안 돼요. 도너츠 절대 안 돼요. 케이크와 도넛, 도넛과 케이크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니까 자주 좀 보게 되잖아요. 맞는 두 가지. 도넛과 케이크.
참고로 시옷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발음에 의하면은 플루트하고 장음이 발음이 나면서 프트크 계열이 어말에 오면서 을을 붙여 적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 있잖아요. 관악기. 이게 바로 플루트라는 악기인데 플룻을 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옷 때문에 헷갈린 거죠. 플루트입니다. 물론 전혀 관계없는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자, 이래서 제가 한번 이 동그라미 속에 모아둔 시옷 받침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파열음 계열은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대. 큰 원칙 99%를 먼저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사실은 파열음 계열에는 이제 우리가 시옷을 여기에 포함하긴 하는데 서핑이라고 하지 않고 서핑, 서퍼라고 하지 않고 서퍼, 뭐 강원도 양양 같은데 아주 서핑 천국 있죠. 재즈가 아니라 재즈, 가스 레인지가 아니라 가스, 심지어는 레인지까지, 가스 렌지, 심지어 가스 렌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스 레인지. 꼬냑이 아니라 코냑, 꽁트가 아니라 콩트,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받침 없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서비스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서비스. 그러나 서비스 이렇게 된 소리는 쓰지 않아야 되죠. 단 일부 된 소리 인정. 그 중에 껌, 원래는 GUM, 검이거든요. 검. 기분이 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껌을 그냥 인정해 줍니다. 검은 아니고요. 히로뽕, 마약의 하나, 히로뽕, 필로폰 둘 다 맞는데요. 뽕 맞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뽕나무의 열매 뽕이 아니라 그래서 둘 다 맞지만 그래서 된 소리를 인정하는 외래어로는 히로뽕. 아니면 빵 아까 했죠. 또 샤스도 원래 셔츠에서 온 말인데 약간 와전해서 일본식으로 샤스처럼 발음한 건데요. 그냥 둘 다 맞다고 해줘요. 셔츠도 맞아요. 와이셔츠, 와이샤스. 그러나 된 소리도 인정하는 예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또 오황. 아까 우리 굳어진 외래어 했잖아요. 굳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발음 기호와 다른 거예요. 영어식의 라디오가 우리는 그냥 라디오라고. 캐머러, 원래 캐머러거든요. 발음에 의하면. 그러나 카메라, 투박하죠. 버네너가 아니라 바나나. 원래 영어에 의하면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근데 우리는 그냥 가톨릭이라고 해요. 왜?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됐어요. 카대 하나요? 카대 대학교 중 카대 없어요. 가대, 가톨릭 대학이지 카톨릭 대학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캐톨릭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가톨릭. 그래서 조금은 투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 뭐 외래어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표기에 맞게 적으려고 한 거죠. 어쨌든 일의문은 일기호에 따라 적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좀 굳어진 것도 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약간 변형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외래어 중 좀 추가된 거. 예를 들어 2014년 기준으로 레이더였어요. 레이더. 그런데 레이다도 인정. 둘 다 맞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레이더망 하잖아요. 어떤 비행기 항공 하면은 그 레이더에 이제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거 합니다. 자, 사실 이게 가장 좀 이상하다에 꼽히는 사례 로브스터였어요. 로브스터. 바닷가재. 요리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랍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랍스터를 우리가 많이 쓰긴 했지만 2016년까지는 로브스터가 맞았어요. 왜냐면은 버드그 계열이 어말이나 아니면은 자음 뒤에 오면서 을을 붙여 적는다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랍스터도 인정.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랍스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를 아로 발음할 때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인데 데이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디지털인데 디지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돼요.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뭐 이렇게 하죠. 안 돼요. 랍스터까지. 그래서 결국 둘 다 인정. 2016년에는 DMZ,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 Demilitarized Zone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이걸 Z라고 해야 돼요? G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Z죠. 왜냐면 얘가 G니까. 얘가 G고 얘가 Z잖아요. 심지어는 A, B, C에 이것도 C죠. C, 된 소리 아니고요. C죠. 그런데 이거와 이걸 구별하기 위해 Z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G라고 많이도 한단 말이에요. G 막 이런 식의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단
DMZ를 DMG로 한 것만 인정하지 나머지를 다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엔진 중에 Z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G 엔진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MZ세대인데 대부분이 또 MG세대라고 많이 하죠. 근데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MZ세대라고 해야 한다. 그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DMZ와 DMG 둘 다 맞대. G가 DMG로 추가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3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양으로 막 둘 다 맞아 이러면은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예외를 많이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뭐 한 서너 개, 4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자, 영어식 스펠링에 또 특이한 거 있죠. 바로 R. 이게 R예요, R.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R 이렇게 하잖아요, R.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R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R라고 해요? 그래서 R도 인정. 둘 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R을 쓰는 나머지 단어들도 있죠. VR, VR, PR, PR, OMR, OMR 이런 것도 둘 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것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빨리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추후에도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구마구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모아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건 로브스터, 랍스터이기도 하고요.